안녕하십니까. 오늘 급하게 진국장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자주 모실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왜 나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반노동정책 정말 이제 끝간대를 모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노동조합 그 회계공시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네. 이제 국회의 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동법을 개정하는 걸로는 이른바 이제 쪽수가 안 되니까 그 시행령을 그 개정하겠다는 그런 꼼수로 그 이제 회계공시 시스템을 손을 보고 그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민주노조들을 그 세액공제를 안 해주겠다. 이게 지금 사회 네.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다시 우리 헌법 제33조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많은 이슈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이렇게 급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사실은 윤석열은 뭐 이렇게 유튜브로 잡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일단 11월 달에 또 전국 노동자대회도 있고 11월 10일. 네. 윤석열은 우리가 서울에 진짜 집결해서 한번 들었다 놓고 네. 그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매주 주말에 이제 윤석열 퇴진 촛불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조져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만 이제 내려올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윤석열의 그런 그 이데올로기 공세, 반노동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노동계급의 관점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개혁 세력들, 뭐 요새 말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분들도 있고, 그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건강한 포지션에서 노동자의 관점과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본질을 명확하게 사실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약간 꺾여 있고 비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 노동자들이 올바른 관점을 갖기가 어렵다. 헌법 제33조에 담긴 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네. 단체 행동권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이 얘기를 오늘 사실 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노조, 담합, 카르텔 이런 네. 쇼츠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꺾인 건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좋아요 누르고,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유시민 작가 하면 네. 그 모르겠어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할 텐데 정말 꽤나 영향력이 있는, 그렇죠. 특히 이제 개혁 진영에서는. 네. 그리고 그분 소위 말해 좀 똑똑하고 그렇죠. 말도 잘하고 네. 아마 그분 도형 검사하면 세모형 아마 나올 거예요. 말씀 정말 잘하시죠. 네네. 독일 유학파이기도 하고 네. 정권에도 관여했고 뭐 그것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진보 정치, 진보 정당 운동에도 네. 관여를 했고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근데 네. 돌이켜 보면 우연찮게 우리가 같은 당원인 적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네. 저는 이제 정통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우리 민주노총이 결의해서 네. 2000년 1월에 만들었던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네네. 당시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는 참여계를 이끄는 수장이었고 우리 민주노동당과 네. 참여계가 이게 진보 통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물론 뭐 내부의 목소리는 이제 다양한데 뭐 그런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2011년에 통합을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같은 네. 당에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아는 사이는 아니고 저만 일방적으로 이제 그분을 알고. 네. 저도 그렇게 하면 그분을 잘 압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네. 사회적 책무가 있으니까. 그 유시민 작가는 비단 개혁 진영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속에서도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최근 말씀하신 네. 그 쇼츠가 이제 네. 매불쇼에 이제 초대돼서 저도 매불쇼 이제 즐겨보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언뜻 맞는 말 같아요. 카르텔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담합입니다. 담합. 라면 회사들이 네. 똑같이 가격을 올린다든가. 이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다 금지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해주는 카르텔이 있어요. 그게 노동조합이에요. 아. 이걸 모르나 봐 대통령이. 그럼 원래 임금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야 돼요. 이론에 따르면. 네.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야 되고요. 근데 노동력은 특수한 생산 요소여가지고 임금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이만큼 벌었는데 좀 놀지 뭐. 그다음에 임금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벌어도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일하게 돼요. 아. 더 싼 임금에 일을 하겠다고 나와요. 이 파멸적인 항구적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담합할 권리를 준 게 이게 헌법이거든요. 우리 헌법의 노동 3권이라는 거는 이 카르텔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언뜻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발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어떤 의미로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진 않거든요. 네네. 네, 모르진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관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제 하신 말씀에서 네. 그 노동조합을 카르텔로 이렇게 표현 좀 하시거든요. 제가 요즘에 윤석열 정권이 자꾸 카르텔 하니까 사실은 그 내용 들으면서 카르텔? 그럼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세력인가? 이런 느낌 사실은 좀 들었어요. 어감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논조는 아니고요. 네. 저는 대중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설명을 위한 그 표현은 뭐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솔직히 저도 그 조합원 교육을 하면서 네. 그 헌법 제33조를 얘기할 때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어깨? 맞습니다. 어깨인데 무슨 얘기 하냐면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폭행, 폭력 이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형을 봤는데 우리 어깨들이 이렇게 해서 누굴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제가 이제 매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특가법상 가중처벌 받는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뭐 희화화하려거나 이것을 뭐 싸구려, 쌈마이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이제 특징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네, 일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그걸 뭐 카르텔이나 담합으로 설명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그러면, 내용에 네. 비껴 있는 뭐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량주의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 현상을 어떻게 경제 일면으로만 분석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문제 네네. 지적인 거죠. 그 이제 유시민 작가는 그 경제적인 분석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네네. 이런 식의 이제 그 취지로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소위 말해서 이제 제살 깎아먹기인 거잖아요. 그 임금이 적으면 그 생존을 위해서 더 싼 노동력으로 자기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하고 네. 이 판멸적 효과를 그 제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카르텔을 네. 허용했고 했다. 네. 그게 우리 헌법이 보장해 준 거다. 네네. 뭐 이런 요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고 그 미안하지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괴벨스식 선동을 하는 분이겠습니까만은 그 이제 그 나치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가 네. 그 이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네. 그 상투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진실과 거짓을 섞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시민 작가가 어떠한 의미로 얘기하신지는 이해는 해요. 네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해당하는 노동력이라는 게 특수한 상품인 거 맞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표현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네. 보내고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을 하는 뭐 이런 현실에 네. 이제 놓여 있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경제 일면으로만 그 노동조합의 본질, 노동조합의 그 단결권, 네.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네네. 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그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는 그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은 자본가나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은혜적으로 베풀어준 그런 구호조치, 법제도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쟁취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게 유시민 작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분이 독일 유학까지 네, 하신 네. 분이잖아요. 과연 몰랐을까? 물론 이제 막스주의를 이제 한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제 막스주의의 이제 한계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사적 인물론에서 나오지만 네. 경제를 토대에 위치짓고 그러면서 그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죠. 당연하죠. 중요한데 경제 일면으로만 그 현상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을 중심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놓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막스주의라는 건 1800년대잖아요. 네. 지금 21세기잖아요. 막스주의가 출현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네. 사회 문화적, 네. 사회 정치적 상황은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데 여전히 그런 막스주의적인 그 분석만으로는 저는 이 본질을 옳게 볼 수 없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들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유시민 작가 같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그 자기가 좀 너무 쉽게 얘기함으로써 우리 노동자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이제 현혹되는 우려가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거 할 때 잘 준비를 안 하는데 오늘 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예요. 네. 총 3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자주적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누구한테 예속되어 있지 않는 거죠. 않는다. 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항상 선거로 반드시 뽑아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위원장과 회계감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을 우리가 직접 선출하기도 하지만 네. 회계감사 역시도 자주적으로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지 않고 이 회계감사를 회사가 들여다봐, 정부가 들여다봐. 그럼 얘네들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도 투집 잡기 좋아하는 뭐 야당의 대표가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이 안 그래도 뭐 건폭노조니 네. 뭐 무슨 노조니 네. 이러면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놈들이 네. 회계 운영상에 하다못해 실수로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요거 영수증 하면서 지워졌다 오래전 지워졌다 날라갔다 네, 특활비. 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가만두겠냐 이거야. 이거를 회계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노동조합을 줄 세우게 하겠다, 어용노조 만들겠다 이런 그 노림수가 너무 뻔하거든요. 이거 반헌법적인 그러한 그 책동인 거죠. 네. 그리고 뭐 마저 하면 네. 그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네. 그리고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헌법 제33조에 그 노동 3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 정도는 네. 알고 있지만 네. 이 법문을 찾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게 언제 제정됐냐 이거를 또 찾아봤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제헌절이라고 네, 네, 보는 네.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사실 이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는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렇게 법률의 있어요. 범위 내에서. 예, 예. 이때는 이제 국민의 권리가 많지 않았었나 봐요. 제18조에 있었는데 국민의 권리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우리가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87년에 개정된 그 헌법에서 이제 33조의 네. 요 체계로 명시가 된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네. 어떤 의미에서는 단결권, 네. 단체 교섭권, 네. 단체 행동권은 네. 이미 그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고, 네. 그 아시겠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의 뭐 제도는 저는 뭐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법을 많이 따왔다고 네. 얘기하고요. 일본법은 어디서 왔겠어요? 서양에서? 그렇죠. 서양에서 왔겠죠. 서양의 이 노동상권이 이미 명시되어 있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네. 준비한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네. 대해서. 이 그림 아마 아시는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림이 보여주는 그 네네. 분위기만 보고도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고, 제가 독일을 여행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처음 본 그림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엥겔스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엥겔스 하우스. 유명하신 분. 맞습니다. 네. 그 마르크스 친구 엥겔스. 네. 마르크스는 1818년생이고요. 네. 엥겔스는 1920년생이거든요. 아, 우리 입장에서 어디 감히 이렇게 하지만 얘들은 굉장히 오픈 마인드, 친구. 그 엥겔스는 이제 마르크스의 절친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르크스와 이제 여러 활동을 같이 했고, 네. 그리고 그 자본론을 집필을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본인이 이제 막스 사후에 네. 2권 3권을 그 완성해서 이제 출판한 네네. 네, 그런 이론가이자 이제 혁명가인데 네. 엥겔스는 굉장히 금수저였어요. 부퍼탈이라는 이게 독일 중부에 있는 도시에 가면 네. 거기에 이제 엥겔스 본가와 방직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엥겔스는 아주 잘 나가서 영국 맨체스터에도 자기 이제 방직 공장을 운영을 했고, 그 방직 공장의 운영 실태, 네네. 어떻게 노동자가 일하고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는지를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막스한테 보내주고, 그 막스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또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위대한 발견, 잉여가치 법칙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그런 뭐 정치경제학적 얘기나 자본론에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언제든 뭐 이제 기회가 되면 네.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표정은 뭐 누가 불러준대 이런 느낌이긴 자주 한데.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네. 돌아가서 이 엥겔스 하우스에 가서 방직박물관에 가서 부퍼탈에 있는 엥겔스 방직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봤는데 네네.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말 어렵게 되지 않는 외국어, 외국에 오래 살았지만 외국어를 못해. 그래서 되지 않는 외국어를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이거 그림은 네. 하센 클레버라는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하고요. 이분은 원래 디셀도르프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시민군 장교. 시기는 어느 때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1848년 전후에서 6월 혁명의 영향을 받고 유럽에서 많은 이제 민주화 투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을 수립하는 나라들도 있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네네. 7, 8, 9 노동자 투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네. 실제 정치 문제와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 문제, 그다음 노동조합의 문제,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네. 불가분의 관계에 있잖아요. 네네.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내용이 보면 뭐냐면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잘 못한다는 전제에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르바이터 포어 덴 마기스트라, 다시 해볼까요? 네. 아르바이터 포어 덴 마기스트라. 어떤 의미냐면 네. 아르바이터가 노동자예요. 워커스. 하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예요. 아. 독일어고 우리가 이제 알바 간다, 아르바이트 네네. 한다는 독일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터는 이제 워커스, 뭐 레이버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 네네. 노동자들이 뭐 앞에 섰어. 네. 앞에 섰어. 이제 마기스트рат을 이제 검색해봤더니 뭐 이제 의회 의원들, 혹은 뭐 재판관들,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 네네. 뭐 리더 집단,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자 앞에 선 노동자.